자, 급락장. 네,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해라. 좋은 기업 가치가 오르는 기업들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찾아야 된다. 우리 조문원 대표의 압구정동 교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렬희 기자. 네네. 역시 증권부 기자들 요새 급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 쓰기도 바쁠 텐데. 네네. 쓰다 보면 또 지겹기도 하고. 네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배당주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배당주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필립 모리스입니다. 그 외국 담배 회사인데요. 현재 알트리아 그룹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알트리아. 네, 1957년에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때 100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익률을 신영증권이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신영증권이? 네네. 본인이 하신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영증권 계산 결과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지금 한 54년 정도가 지난 거겠죠? 54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 50억 정도의 거금으로 늘어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들이 아주 엄청난 혜택을 보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누적 수익률로 한 46만 %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당장 투자자 자신한테 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국내 사례 역시, 국내 사례 역시 이제 배당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그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현재 한 60억 정도 그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셰일서브 같은 경우에는 한 1600% 정도, SO일 같은 경우에 한 970% 정도의 배당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수익률을 기록하는 배당 투자. 이 배당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배당 투자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역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 네네. 배당금을 받은 돈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그 이자가 이자를 벌어들이는 복리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초기에는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의 주가가 이제 100원이고 매년 7%의 주가 상승률과 3%의 배당 수익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시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100원의 연평균 7% 주가 상승률, 3%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경우에는 5년 후에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63원, 그리고 재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140원으로 크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25년 후에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136원, 재투자 안 했을 경우에는 543원에 그치게 됩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이제 배당 재투자 효과가 명확해진다는 그런 증권가에서의 그런 조언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임태근 신영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 장기적으로 전략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배당의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 네네.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네, 알트리아 그룹. 네, 넥센 히어로즈의 알드리지 선수가 있는데 알트리아. 네, 썰렁합니다. 자, 경기 불황형 주식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경기 덜타는 불황에 강한 주식들. 네네. 보안주 같은 것들 막 오르고 이러던데. 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크게 경기 방어형 주식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형 주식 정도를 좀 세분화시켜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방어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내수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입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내수, 국내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의 종목은 여전히 좀 그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종목별로 보면은 국내 담배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KT엔진 같은 경우에 표를 한번 보시면서 네네. 좀 8월 이후에 주가가 것 같습니다. 8.2% 상승을 했습니다. 네. 표를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네, 짧게 한번 보시죠. 네. 네. 같은 기간에 LG 패션 엄청나군요. 네네. 같은 기간에 패션. 이제 뭐 네,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한 1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8월 한 달 동안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한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8월 들어서 18.2% 빠졌으니까 거의 뭐 26% 이상,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률을 코스피가 20% 가까이 빠졌는데, 네네. 네, 농심은 4%, LG 패션 13%, 네, 13% 상승을 했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네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3.2% 빠지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아웃퍼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NC. 방어주 게임주들. 네네. 경기 방어주 외에 이제 경기 불황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가 침체돼야지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 실업자분들이 이제 주로 PC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게임을 많이 하신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소프트 같은 우울하군요. 경우에는 네, 좀 우울한 종목입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서 한 7.7% 상승을 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5.1%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불황주로는 세이브존 INC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세이브존 INC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이브존이라는 그런 중저가형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8월 들어서 26%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급 물품을 팔고 있는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현대백화점의 수익률이 거의 뭐 플랫한 그런 수준인 거 비교를 했을 때 한 30% 가까이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경기 불황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급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중저가형 할인점을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네. 분석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좀 불황기를 상징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더스요? 네, 이제 뭐 콘돔을 그거하고 콘돔을 불황하고 생산하는 뭔 상관이 업체인데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네. 출산을 좀 뒤로 미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콘돔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그렇군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재미난 주가가 좀 기업들이 강세를 있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한 3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배당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급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네네. 올라가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혁 기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